제일 전파사와 저기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방송 보면은 담배 우리 전봇대에 담배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PPL 아니고요. KTNG에서는 절대 담배 광고 안 합니다. 저거 우리 레트로 분위기 낸이라고 제일 전파사 분위기 낸이라고 옛날에 저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전파사 그러지 말고 뭐 국민 전파사, 국민 또는 전파사. 뭐 민주 전파사 네. 뭐 이렇게 바꾸라고 이런 또 그 모니터를 하고 선후배들이 그런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파사에서는 윤석열, 김건희의 정신분열 증세를 다뤄보겠습니다. 둘 다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다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나 싶은데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자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면서 개선 장군처럼 구는 모습, 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이재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김건희가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불안을 넘어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중에 내란 범죄 집단에서는 후보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내부 칼질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헌법 파괴자 한덕수가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결국 한덕수를 낙점했네요. 윤석열 대리인 한덕수가 윤석열을 빼다 박은 모습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마 선언한 홍준표가 오세훈꼴 나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명태균은 물어 뜯어버리겠다고 홍준표를 벼르고 있습니다.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핫 이슈 브리핑 첫 번째입니다.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조현병 증세, 정신분열 윤석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11일 날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윤석열, 김건희 모습입니다. 관저에 있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죠.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김건희는 오랜만에 보는데 아주 달덩이 떴네요. 예. 뭘 저렇게 잘 쳐드셨는지 얼굴이 빵떡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뭘 이겼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게 뭐 그럼 자기가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야, 그러니까요. 이게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 조현병 민주화 승리하고 온 것 같아요, 자기가. 예. 정신분열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사실 그 정신분열이라 그러면 이 현실하고 현실이 아닌 거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뭐 망상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극우 유튜버만 보면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랄 발광 계엄을 때렸는데 그 조현병이 일종의 아이고 뭐 조현병 걸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일종의 지랄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랄 상태에서 조현병 환자가 발광하면서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 쫓겨나는 순간도 개선 장군처럼 무슨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다고 뭐 이기고 돌아왔다고 그러고 야 정말 저 그 정신 승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거 정말 정신 해부를 해봐야 될 그 아직도 상황인 방송은 거예요.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아, 오죽하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참모들이 오죽하면 조선일보라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라도 봐. 조선일보 보지 말라고 지랄지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 좌파 언론이라고. 조선일보가 어떻게 좌파 언론이냐 윤석열아. 아유 윤석열 씨 좀 깨어나세요 망상에서. 아유, 지금 뭐 어제 재판에서도 판사들한테 완전히 밑보인 건데 저는 지기현 판사 윤석열이 이거 탈옥시켜준 판사잖아요. 네. 저는 그자도 그자의 정신 상태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아 그것도 완전 또라이. 어제 재판 소문이 상황 자자하구만요. 그게 이제 추첨제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들어갔던 기자들 그 취재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라 윤석열이 혼자 원맨쇼를 그 했더만요.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며요, 계속. 93분 동안 혼자 말했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훈계를 하고 네. 그리고 판사가 원래 형사공판에서 이름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지규현이가
지가 다 물어봐. 그러니까요. 아크로비스타 사시죠? 그다음에 뭐 전직 대통령. 예.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 아니 원래 직업할 때 박근혜나 이런 애들 이명박이는 무직이라고 무죄라고 그랬죠. 했거든요. 무직이라고 그랬죠. 무직이 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윤석열 띄워주려고 아주 그냥 그 맞습니다. 길을 씁니다. 유튜버 길을 애들은 써. 또 어제 신났다고 드디어 윤석열 말문이 튀었다면서 와 드디어 뭐 윤석열이가 뭐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아주 용비어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 인간은 예. 술자리에서나 그 국무회의 할 때나 뭐 어디나 자기가 거의 90% 이상을 점유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한 자기한테 시간 답변하는데. 회의하면 뭐 예를 들어서 57분을 제가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재판도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법정에서까지 저러네. 변호인이 3분 정도 얘기하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나서 갖고 혼자 93분 모두 진술만 무려 83분을 근데 그 했답니다. 판사가 직위원이 아닙니까? 예. 직위원이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방적으로 하면 그러면 뭐하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 지기현이가 그 대놓고 저 사람 풀어준 놈인데. 그러니까요. 그 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국민들이 많이 전해 들었던 게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담을 넘은 건 쇼라고 했고 사진 찍기 쇼라고 했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코미디라고까지 주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명언을 남겼어요. 저 그 조현병 환자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럼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팔을 깔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직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피고인 윤석열이가 대답해야 되는데 판사가 다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제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이제 공소 사실을 네. 파워포인트 PPT에다가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하는데 중간에 윤석열이가 중지를 시키더래요. 검사의 공소 사실을 PPT 예. 넘기는데 잠깐만 그 앞페이지 넘겨봐.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그 밑에 검사 보건다루. 다루듯이 네. 예전에 그 버릇 없었던 그거 똑같네요. 그죠? 일반 예. 변호인들이 형사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이 검찰한테 PPT 자료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재판 중에 검사가 열심히 PPT 넘기면서 브리핑하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그 앞 페이지 다시 넘겨봐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검사가 또 고분고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인간이 어제- 왜 저 예. 모양인지. 어제 네. 검사 12명이 들어왔는데요. 변호인도 12명이 들어왔는데 네. 검사 12명이 윤석열하고 눈을 못 마주쳤다. 아직도 쪼나 보죠. 쫄아 있다라는 예. 거고 지기현도 쫄아 있다. 그러니까. 저거 구속 빨리 좀 시켜야 되는데. 그 직위원부터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직위원부터. 직위원 그 이상한 재판해가지고 시간 단위 구속 계산해가지고 전례 없이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한테 다시 또 구속시키라고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윤석열이 재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 탄원을 네. 이제 온라인으로 서명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파악해 보니까 지금 5만을 넘어서 6만을 넘어가고요. 10만 정도 되면 직위원 재판 그 부장판사잖아요. 지금 네. 주심한테 탄원서를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직위원이가 우리가 은근히 기대했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직위원이가 저거 윤석열이 공판 진행하다가 법정 구속시킬 수도 있다. 태도 불량 뭐 이런 거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어제 공판 상황을 보면 직위원이는 윤석열한테 뭐 큰 죄를 졌는지 잡힌 건 저희가 책 잡힌 누누이 것 같아. 그랬잖아요. 아마 범란 판사들 사찰하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사찰을 하고 그랬는데 직위원이 X파일이 검찰 캐비넷이 아마 두툼한 게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직위원이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어제 형사 공판도 완전히 윤석열한테 끌려가는 공판을 했다. 직위원을 통해서 윤석열 유죄 이끌어내는 거는 쉽지 않겠다. 자, 저거 그러니까요.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법 농단이잖아요. 저거 그 맞습니다. 사법부를 저렇게 그
사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지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이 임명해서 그런지 조희대 대법관은 전혀 역할을 안 해요. 사법부가 지금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3년 만에 국가 시스템에 부셔버린 거 성공했다고 나라를 망쳐버린 걸 3년밖에 안 걸렸다고 자랑하는 것 같다. 스카이님하고 김휘님이 뭐 다 지금 여기 채팅창 보니까 지금 뭐 열불난 그 흔적이 뭐 역력합니다. 그리고 좀 불안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변호인단도 아주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재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판 다행인 한번 건 시작했는데. 네. 어제 이제 검찰 특직인 그 조성현 수방사 단장하고 그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대대장도 바로 검찰 조서 그대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그랬다. 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 이거를 그대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 효력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형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것 이거는 100%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윤석열 그 탄핵 심판할 때 조성현 수방사 단장이 그러니까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부하들 지시했던 정말 참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증언했던 그대로 어제 더 아주 명명백백하게 윤석열의 죄에 대해서 증언을 현역 군인 2명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기현이가 아무리 윤석열이를 봐주려 한들 명백한 증언이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가 명명백백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이가 기가 사는 건 확실해요. 근데 윤석열이가 저렇게 기가 사는 거는 윤석열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했으면 저런 말을 하겠어요. 뭐 청년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가져라. 곧 좋은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소리 못 한다고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가 헌재 그 탄핵 심판 때도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그런 적 없다. 자기는 뭐 인원이라는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는 둥 뭐 그러니까 걔는 입벌구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저거 탄핵되기 전부터 우리 방송에서 윤석열을 우리가 입벌구라고 그랬잖아요.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근데 어제 형사 공판정에서도 입만 벌리면 구라. 계속 그랬죠. 빨간 그렇죠. 거짓말을 예. 쳤는데 그러면 윤석열 씨 국민들은 헬기 날아다니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침입해서 그 소란 부렸던 거 그러면 전 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은 헛것을 봤냐 윤석열 씨?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예, 뭐 진짜 자기 처지도 뭐 지금 뭐 자기 처지도 그런데 계속 또 대선 주자에 날름날름거리고 있잖아요. 뭐 대선 주자들한테 뭐 용기를 가져라. 대선 준비해서 꼭 승리해라. 계속 그 어드바이스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는 진짜 분들이 너무 비기 싫어요. 참 예. 이게 의아하게 생각할 게 분명히 전 진짜 미친 짓이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싶은데 저런 윤석열이 날뛰게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또 우쭈쭈 하고 있는 거 지금 판사라든가 변호인들 하나같이 누가 보더라도 아니고 지금 잘못을 뉘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짝짝꿍이 돼서 집단적으로 저렇게 광기를 부린단 말이죠. 지기현이도 약간 뭐 방송에서 부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또 소문도 그렇게 나 있어요.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약간 똘끼가 있다. 그렇게 충만. 아, 뭐 유명해요. 의외로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서 윤석열을 탈옥시켰잖아요. 예. 그래 놓고서 기자가 물어보거나 서초동에서 주변 지인들이 왜 그런 판결을 했냐라고 하면 나는 저 심우정이가 즉시 항고할 줄 알았지. 이렇게 또 천진난만하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것들이 머리를 굴리면 저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저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기현도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지기현은 공수처에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예요. 지기현도 나는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자, 군인권위원회인가 스카이님이 말씀 주십니다. 그 윤석열 재구속 청원 냈습니다. 모두 서명해 주세요. 윤석열 맞습니다. 재구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게 기가 살아가지고 저걸 끄집어내 놓으니까 저렇게 지랄 발광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박수치고 옹호해주고 밑에 다시
조아리고 참 마치 그런 개선 꼴이- 장군 같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같이 막 맞아요. 저러니까 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재판장에 들어갔던 게 뭐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군인권센터라고 했는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제 임태훈 소장이 네. 어제 운 좋게 법정에 들어가서 법정 스케치를 전하는데 이건 정말 보통 정신으로는 못 볼 정도다. 그래서 서명 운동을 벌이자. 저것 빨리 재구속하자. 그래서 시작한 지 오늘 단 하루도 안 됐는데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5만 원 넘어서 6만을 향하고 네. 있더라고요. 10만 서명 운동인 거죠. 예, 예, 일단 예. 10만 정도 서명이 금방 될 것 되면 같아요. 예. 금방. 예. 예. 또 원래 자신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제스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는 또 그런 인간도 아니잖아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정신 심리학자들은 윤석열이의 저런 그 입벌구 행태 그리고 어제 공판정에서 지가 검사인 것 마냥 혼자 원맨쇼를 한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쫄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 구속될까 우리 봐. 저기 예전에 방송 때 뭐 이야기 좀 하긴 했었는데 나이 20이 넘어서까지 자기 아버지한테 고모수로 쳐맞고 그랬잖아요. 쳐맞은 이유가 뭘 훔쳤대요. 훔쳐가 거짓말하고 그게 20이 넘어가지고 할 짓입니까? 제정신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초질관 이 사람은 그렇게 쭉 살아왔었고 그 누굽니까 임원정 검사가 그렇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더니만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사람은 말년이 깜빵에서 오랫동안 살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사람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폭력적이다, 상당히 폭력적이다. 그 일을 하면서도 그 구속을 하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하는 이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포갑적이고 폭력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이제 사고를 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망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저 사람은 진짜 3년 동안 나라 시스템을 아주 그냥 뭐 다 망가뜨려 놨어요. 지금 군이면 군, 사법부 완전히 지금 엉망을 해놨고 지기현 판사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게 했고 맞아요. 그다음 뭐 입법부는 그나마 이렇게 지금 지키고 나라를 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행정부건 뭐건 저 미친 또라이 같은 놈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부하면서 줄 서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는 그리고 검사 시절부터 자기가 생각해놓은 그 결론을 갖고 재판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친 내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게 예. 폭력배지 저게 무슨 그게 저기 공직자입니까 저게? 아니 어제 누가 저한테 윤석열이로 인해서 국가적인 그 손실을 본 게 총합이 314조 6,963억 원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 엑스포 유치 실패 비용 3,200억, 네. 잼버리 대회 폭망비 1,500억, 대왕고래 실패 1,263억 원. 그래서 한 12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314조랍니다. 근데 저한테 이거 팩트 체크해 달라고 보내주신 그분도 MBC PD 출신이신데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 건데 314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 이거 제대로 팩트 체크하면 저는 한 더블 정도 한 600조에서 7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윤석열이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그나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다 부담하겠어요. 김건희 돈 암만 많다고 다 뺏어도 저거 뭐 세 발의 피 같은데. 저는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국민들이 입었던 트라우마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외 신인도 국가적인 대한민국의 국격이 나락으로 빠진 것 이런 것들 따지면 300조가 뭡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번 재판에서 분명히 그 윤석열 김건희한테 그 과징금 부담해야 된다,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전두환이만큼은 부담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서초동 그 몇 군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예. 로펌에서 국민 참여 예.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 정신적 그 위자료,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계엄으로 인해서
영업에 손해 봤던 것 이런 것 등등등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로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김건희 그 처가가 갖고 있는 거 마약으로 돈 번 것들 그러니까 일가 돈 다 뺏어야 예, 이거 다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뭐 설마 해야 또 될- 25만 원밖에 없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29만 원. 네, 많습니다. 지금 수사를 김건희 수사가 들어가야 고불친 재산이라든가 마약과 연루된 그 아주 추악한 그런 실체도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제일 전파사는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사실 다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지금 그 드러난 윤석열 지금 하나 파면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대로잖아요. 지금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이 그렇죠. 예,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저기 지경 같은 놈이 미쳐 날뛰고 있고 지금 뭐 국힘 쪽에서는 뭐 지금 뭐 또 뭐 후보들 내고 지금 또 뭐 잔치죠. 뭐 이 출마들 하고 한덕수 지금 추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짜고 하면은 정권 잡아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진짜 망상 속에서 뭐 살고 있고요. 꼴뚜기가 뛰니까 네. 뭐 망둥어도 뛴다고 광장의 시민들의 외침은 그 당시에 윤석열 파면 촉구하면서 그 다음 구호는 늘 국힘당 해체였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저도 많이 외쳤는지 아직도 귓가에 맴맴 도는데 해체돼야 할 내란당이 무슨 낯짝으로 후보를 내고 후보가 러시를 이뤄야 처음에 뭐 한 20명이었다가 지금 뭐 12명으로 줄은 것 같아요. 네, 뭐 더 10명 줄을 것 미만으로, 같아요. 네, 10명 미만으로 예, 내려갈 그래서 것 같은데. 1차 컷오프로 4명 추린 다음에 4명이 경선에 들어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네. 근데 지금 뭐 지자체장들 지금 뭐 전부 나서서 하는데 이자들은 대선에 나서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운동을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진짜 너무 좀 착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저 윤석열이하고 저 김건희가 사저로 오면서 그 금요일 그 교통 또 혼잡한 시간 5시 반에 그 길 다 막아놓고 관남대교 반쪽을 그러니까 막아놓고 저런 미친 것들이 그 길을 파티했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옆에서 그 뭘 집어 던지든지 지금 진짜 막 손이 건질건질한 사람들이 그 차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그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김성훈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예, 지금 스카이님이 맞다 이게 민감국가 오늘부터 발효입니다. 저 윤석열이가 저지르놓은 동이죠 이게. 맞습니다. 우리 그때 그 방송 그 집회 방송 하면서 그 민감국가 지정되고 난 다음 날이었는데 그랬죠. 그때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는 그 저 윤석열 추앙 집단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습니까? 성조기를 왜 흔드냐고. 그렇죠. 우리 김동현 사장하고 현장 어우. 라이브 방송에서 네. 얘기하고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민감 국가를 하나 이슈로 해서 우리 정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윤석열이가 좋아한다라는 미국이 선전을 해서 이미 지난 1월 달에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이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외교부도 이런 무능한 한덕수가 권한대행인데 지금 권한대행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란대행을 넘어서서 예비 후보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아까 우리 김동현 앵커가 뭐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들 정말 선합니다. 저거 그냥 제가 승질 같아서는 속이 굽는 거죠. 예, 저 정보 종합청사 지기현이 같은 몰려가고 판사가 있질 않나. 저 패죽이야. 한덕수가 있질 않나. 아니 안보, 얼마나 속이 굽겠어요. 네, 안보 당국에서는 윤석열하고 김건희 저 두 개 저거 다 밟아 죽이려고 밟아 죽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마약 그 미국 FBI가 네. 저는 추정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인천공항 막히고요, 부산공항 막히고 그래서 해상 저 동해안의 옥계항, 강릉 옥계항이잖아요. 예. 글로 1조 원어치, 무려 시가 1조 원어치의 마약을 들여오다가 FBI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사법당국에 정보를 줘서 잡혔어요. 저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아예 안 하잖아요. 검찰하고 세관은 지금 마약에 있어서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연루돼 있거든.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우리나라 마약 시장을 거의 평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이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 비슷한 걸 하면서 네. 시장 후들이 잡고 그리고 시장 정리하고 마약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독점 그리고 구조를 만든 독점하는데 거네요. 한동훈이 그것까지도 관여를 했고 심우정은 인천 세관에 있으면서 인천 지검장. 지검장을 하면서 인천 세관으로 들어오는 마약들 눈 감았고 이제 그러다가 그쪽이 이제 막히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파고들어야 될 게 워낙 많은데 지금 행정 당국이 지금 윤석열 손아귀 안에 아직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죠. FBI가 네. 그걸 기뜸을 해주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엊그제 그 어떡하다 마약 여기까지 된 취재는 유튜브 채널 중에 열린공감 TV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보도 많이 받는 것 같고 현직 경찰관들의 생생한 증언을 재구성해서 들어봤는데 네. 이 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들을 믿고서 수사를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정권이 이제 빨리 6월 4일 새 정부가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란 특검, 마약 특검 다 해야 지금 됩니다. 검찰 경찰로는 못 믿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맞습니다. 걸리든 이걸 찬찬하게 해서 이거는 뭐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한 명 한 명 다 들춰내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다 잡아내야 됩니다. 연루된 것들은 다 잡아내고 군, 경, 검찰 뭐 할 것 없이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이 다시는 이 잔재가 남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네. 한때는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마약에서는 자유스러운 나라였는데 저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넘어가고 되면 저 수많은 마약들이 대한민국에 다 뿌려진다고 생각해서 네, 해보세요. 그럼 절대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예, 나라가 개박살 났는데 언론은 너무 태평해서 그게 더 화가 나네요. 심각합니다. 저도 공무원들. 네. 언론에 몸담고 있으면서 연일 한덕수, 지기현 비판하는 칼럼을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언론인이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펜으로 권력을 비판하는데 한덕수, 지기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비판하는데 중과부적 운동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결국은 시민들께서 언론 믿지 마시고 이런 대한 미디어 네.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다음에 정보들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카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각자가 1인 미디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정보들은 우리끼리 시민들끼리 연대해서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너무 기울었습니다. 특히 대선 전에 들어서면서 일제히 이재명 죽이기에 언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게 지난 12일입니다. 윤석열이 집구석으로 들어가고 토요일에 정광훈이 부르니까 또 나왔네요. 나와서 태극기 성조기 또 흔들고 정광훈은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한 푼씩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도 또 걷어가잖아요. 헌금도 걷어가고 또 뭐 카드니 뭐니 이제 뭐 가입하게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정광훈도 그렇고 지금 뭐 사법부 일부 사법부 그리고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지금 윤석열 밑에 그대로 줄을 서 있고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는 한덕수가 지금 다음 후보로 지금 거의 낙점이 됐고 윤석열 하나 지금 파면시켜놨는데 이 인간은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에서만 끄집어 내렸지 뭐가 지금 바뀌고 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효능감이 자꾸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게다가 네. 한덕수가 지금 윤석열 계엄 때리고 해제된 다음 날 그 4명의 법꾸라지들이 모였잖아요. 네.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이완규. 네.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한덕수가. 미쳤죠. 그다음에 미쳤습니다. 이상민 완전히 행안부 미쳤습니다. 장관. 네 놈이
안가에 모여서 무슨 작당을 했을까요? 그리고 일제히 4명은 핸드폰을 바꿉니다. 이거 완전히 그 내란 동조자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리고 흔적을 일제히 짜고 없앴잖아요. 그 네. 휴대폰을 전부 바꾸고 이때 아마 비아폰이겠죠, 뭐. 예, 이때 이 4명 법꾸라지들이 이렇게 작전을 짰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뭐냐면 야 이거 내란 아니야. 이거 계엄 아니야. 경고성 계엄이야.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어. 불법 없어. 네. 이렇게 밀고 나가자라고 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윤석열 주장 아니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법률적인 그 구조를 짠 다음에 헌재 가서 내내 그렇게 주장하고 어제 형사공판 1차 첫 재판에서도 윤석열이가 메시지성 계엄이다라고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전을 펼치는데 네. 이 네놈이 아직도 그 자리에 다 살아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덕수가 내란 대행이 아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의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 이건 제2의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3 계엄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을 저지르고 파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거의 없이 지금 그 시스템대로 굴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런 그 악귀 같은 여기에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법정에서 큰 소리 치고 해집고 다니고 범죄 옹호자들이 그대로 또 나라 운영하는데 핵심 조직이 앉아 있단 말이죠. 그대로 이걸 어떻게 빨리 쏟아내고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극렬하게 저항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전 이제 그래봐야 2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예. 50일 정도 남았는데 언론이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저희 제1전파사나 또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매체에서 팩트 체크라든가 정말 가짜 뉴스 색출 여기에 저희도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저희 제1전파사가 구독자가 이제 10만이 넘어섰는데 네. 저희가 뭐 30만짜리 4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채널보다 저희 에피소드당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시청 시간도 높아서 어, 되게 감사하게 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또 부탁을 드려야 구독,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50일 정도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제일전파사가 아마 포맷을 바꿔서 대선 방송 체제로 저희 계획 중인데요. 저희 제일전파사가 저희 글자 그대로 저희 타이틀 그대로 전파하는데 좋은 뉴스 그다음에 이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것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무엇이 가짜 뉴스고 무엇이 제대로 된 뉴스인가를 전파사가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구독자분들의 응원 네.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유세 방송에서는 저하고 태혁 선배하고 김태혁 우리 패널 분하고 현장을 뛰고 남기창 선배, 남기창 위원님이 스튜디오에서 앵커를 맡고 이원 방송으로 현장과 또 정리를 함께 예. 이제 해 나갈 수 그래서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 방송 체제로 가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현장 유세가 매일 있으니까 그러면 매일 현장 소식과 그다음에 저는 일정한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날의 대선 이슈 현장과 이원 생방송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그날의 가짜 뉴스를 체크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여기에는 아마 몇몇 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저희가 동시에 송출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유튜브 채널들하고 전파사하고 저희가 공동 방송 시스템 그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일 전파사에서는 그 멤버십 엑스파일
또 저희들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멤버십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방송 중에 하단에 그 카카오뱅크 쭉 나옵니다. 저희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10만 구독자 10만 그리고 시청 시간도 꽤 높은 10만 시간을 달성해서 다른 매체와는 또 다르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그 10만 돌파해서 그 유튜브 구글에서 그 우리 그 실버 버튼 그거 신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청했죠. 네. 그게 지금 막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설동관님이 기대합니다. 제일전파사 화이팅 이렇게 적어요. 스카이님은 버꾸라지 4명 심증은 100%인데 거짓말 하나 답답합니다. 결국은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네. 그들 수사는 기대난망이고요. 빨리 6월 4일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각종 특검들 법안 통과시켜서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저는 99.9%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김우정 아니라 그 뭐 얘들 내란 작당들 그냥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검찰, 경찰도 지금 쫙 깔렸어요. 얘네들이 알박기 인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 그다음에 검찰 그리고 마약 수사와 연루된 애들 세관 포함해서 네. 싹 잡아들여서 네, 싹입니다. 싹. 싹 다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싹 그거 못하면 다 안 잡아들여 됩니다. 해서 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질질 끌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민들이 지쳐버려요. 네. 교능감도 못 느낍니다. 전광석화처럼 맞습니다. 네, 정말 총력을 다해서 다 싸잡아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네. 후보는 지금 얘기하는 게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완전히 지금 피폐해졌잖아요. 그래서 엉망이죠. 민생 회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그냥 서류로 후다다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경제 살리기, 먹사니즘, 잘사니즘.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할 네, 것이다. 잘할 거예요. 실용주의 노선을 네. 하면서 그 성남 그 엉망인 거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다시. 네. 요 다음 사진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막 됐을 때 되자마자. 그때가 이제 3월이었습니다. 그때 3월이었는데 참 신기하죠. 전쟁 악귀 윤석열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이제 막 당선되자마자 자유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금감원 연수원 앞에서 이제 친미 친일 윤석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서는 저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쟁 악귀. 그러니까 청와대 국방부로 이전 저것도 이전한다는 그것도 그렇고 김태효 인선한 것도 그렇고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초질관 3년간 이렇게 투쟁을 해오신 거잖아요. 야, 저 진짜 전쟁 악귀일 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핵책이 될 줄이야. 정말 그 뭐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파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 1,700여 개 되는 그 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즉각 퇴진 시민행동을 결성했고 퇴진했기 때문에 사회 대개혁 시민행동으로 바꿨잖아요. 네. 거기 촛불행동 그다음에 비상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노총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윤석열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오면서 윤석열이를 무너뜨린 게 아닌가. 윤석열도 그런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2년 반 지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하고 영구집권을 위해서 계엄을 때렸던 거 아닙니까? 지발등을 찍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뭐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윤석열을 끌어내렸다, 윤건희 부부를 끌어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새로 스카이님, 네, 네. 스카이님 그 광주 고등학생 탄핵 열차도 있었죠. 탄핵 열차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야, 애니메이션으로 그때도- 그랬죠? 맞아요. 그때도 취임 얼마 안 돼서였는데 그냥 싹수가 노랬죠. 윤석열은 뭐 지금까지 갈수록 그 더한 정세가 더하고 지금은 민폐 수준이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나라를 그냥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지금 하지 않고서는 저런 행태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윤석열이 그 초창기부터 저렇게 네. 이미 우리는 간파했잖아요. 친일 인사 김태호 인선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또 막 붕괴했고 지금도 전쟁 악기 그야말로 얘가 그 외환 유치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거는 들어가야죠. 군사 반란죄입니다. 그거는 군사 재판 가서 사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형을 지켜야 되는데 홍준표가 네.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형죄는 사형죄 선고받은 6개월 이내 사형 이거 집행하겠다.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쫄고 있을 것 같아. 윤석열은 사형이잖아요. 네. 군사 반란죄가 적용되면 무기 미니멈 무기. 근데 그죠? 홍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 마지막 코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마지막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하디슈 브리핑 2. 윤빠 극우들만 골라서 죽여. 한동훈 사냥개 운명. 자, 한동훈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 이제 국회였죠. 국회 때 이제 한동훈이 국회 가가지고 한동훈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탄핵 반대했다. 이제 그거 이제 타이틀 하나 들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그러면 윤빠들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이제 그 국힘에서 이제 뭐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죽기 살기로 이제 물어 뜯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한동훈한테 지원 세력이 또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지원 세력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뭐 당내 지지도는 이제 낮지만 한동훈은 어쨌든 자기 지지도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나 말고 가만히 있었던 것들 탄핵에 찬성했던 것들 묵묵부답이었던 것들 옹호했던 것들 내가 나서서 하겠다. 약간 이제 사냥개처럼 이제 좀 날뛸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끝이겠지만 자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는 그때 그 비대위원장 하다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뭐 거의 뭐 압도적이라 할 정도로 이제 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해피한 기억이 있단 말이죠. 예. 지금도 이제 그거 믿고 지금 내달리는 것 같은데 좀 쓴맛을 보겠습니다만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적합도를 리얼미터 최근에 이제 조사한 내용이죠. 뭐 현재까지 계속 김문수가 앞서고 있는 중이고, 뭐 유승민도 있습니다만은 유승민은 지금 탈당이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했고요. 뒤에 이제 오세훈도 지금 뭐 포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뭐 요 정도로 4파전으로 예상을 하죠. 나경원을 또 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아무튼 그 이 안에서 이제 한덕수는 지금 뭐 오늘 누굽니까 저 원내대표 권성동 이야기로는 경선에 출마 안 하겠다고 했죠. 출마 안 예.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힘 안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정도 이렇게 이제 4명 정도가 4명 안에 이제 들 것 같은데 지금 공통적인 건 뭐냐면 국힘 대선 주자들은 한독수 출마론에 다 반대예요. 나경원은 한 후보가 나오면 나라가 흔들린다. 한동훈은 경선에서 김 빠진다. 홍준표는 몇 명만이 주선해가지고 털딱선이 없는 짓을 했으면 나오지 말아야 된다. 뭐 다들 반대예요. 그리고 한덕수도 지금 자기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네. 권선동만 오늘 한덕수가 국힘 경선에서 출마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국힘 후보 등록은 이제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마감되기 못하는 때문에
한덕수는 국힘이랑 경선을 안 하고 예, 마지막에 경선하려고 국힘에서 하겠죠. 예. 누가 하나 주자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일 유력한 건 김문수니까 예. 그럴 경우에 김문수하고 자기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 후보로 뭐 결선을 치르겠다. 그런데 지금 대선 구도를 보면 반 이재명 연합전선을 펼칠 것 같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불출마 선언한 거는 물론은 참모들이 많이 말렸어요. 예, 오세훈 예. 참모들이. 근데 오세훈이는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거 김건희가 예. 한덕수 민다라고 언지를 받고 예. 오세훈이 그냥 꼬랑지 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이 나선 거는 김건희가 너 한동훈이만 잡아주면 당권 줄게. 그래서 나경원은 당권. 그다음에 한덕수가 최종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그 세력들 있잖아요. 낙엽 수박파도 아마 나중에 이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전선은 헤쳐 모여라. 그러니까 한덕수가 범중도 보수 후보로 나서면서 전선을 그렇게 가겠다. 프레임을 그렇게 짠다.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접전을 벌일 수 있는 그 상황은 단 하나. 뭐냐면 그 이재명 하나를 두고 전부 연합해가지고 대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국힘 성격상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국힘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그 지지율이 이회창이한테 엄청 졌다. 얼마 아닌 지지율이었는데 그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정봉준이하고 1대1 단일화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크게 올라갔고 그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 지지율이 그 큰 지지율로 이회창이 이기지 않았냐 이 얘기인데, 그러면 한덕수라고 그렇게 안 될 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한덕수는 한덕수 의지대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총리실은 이낙연 예전 그 수박들 그 완투 좌우 참모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총리실에 포진해 네. 있는 한 명이 있고 네네. 저랑 성이 같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3년짜리 국책연구원장이 됐죠. 그 정모 씨, 정운현 씨 같은 경우 원래 진보 쪽 기자 출신인데 그렇죠. 또 윤석열이 손 들어주고 결국 한 자리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은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미 저들하고 그럼요. 손잡고 있는 세력이고요. 그렇죠. 김부겸이도 불안한 거고요. 예. 김부겸도 불안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예. 요번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4주 전 방송인가 그때 뭐 헌재 위험했을 때 그 벙커에서 방송했을 때 제가 그때. 김부겸 네. 카드를 썼죠. 네네. 김부겸 조심해야 된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우리가 했어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 걔들은 민주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얘들은 그냥 이익 공동체, 철저하게 이익 공동체가 뭉쳐서 자기네들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연합이 혹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네들 밥그릇을 다 뺏어갈까봐 똘똘 뭉쳐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네. 5월 중순 되면 아마 그 전선이 형성될 그게 겁니다. 빅텐트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빅텐트론인데 거기에 마담을 이제 한덕수를 세운다.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네. 한덕수는 그 부분 못지않게 한덕수 마누라한테 지시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유명한 그 영매. 그리고 그 한덕수 부인이 누굽니까? 최아영 씨는 김건희보다 또 한 수 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속에 무속에 심취하신 분 아니에요? 네. 네. 또 미술 작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렇죠. 한남동 방 빼기 전에 VIP 파티 요리사들이 뭐 왔다 갔다 했죠. 그날 그 VIP 파티가 누구를 위한 파티였느냐? 일각에선 한덕수를 위한 파티였다. 자, 한덕수를 보면요. 그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때 마지막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총리 전에는 또 경제부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했다, 총리를 했다. 본인 또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자기는 여야 없이 진보 보수 없이 자기는 실력으로 승부한다 이런 컨셉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여야 없이 네. 했다는 거는 한덕수가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거쳤다는 얘긴데. 뭐 그렇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뭐 여실히 그게 다 드러났고요. 근데 본인의 그 넘버 2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덕수 밑에 총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예. 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네. 사실은 그 총리실에 그 남평호라는 분이죠. 예전에 이낙연 총리 시절에 민정실장을 했던 네. 뭐 명실공히 넘버 2였는데 저도 이제 설마 그 양반이 총리실에 들어갔을까 하고 그 총리실에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네. 전화를 해보니까 안 드러난대요. 이게 없대요. 제가 명함 깠죠? 예, 예, 명함 명함에는 보여줬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직원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날까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숨어 있을 필요가 있나? 명함에 이제 국무총리실 소속 직전에 있는데.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마이뉴스 명함을- 출신 예. 그 정운현 씨가 그 대선 직전에 그 윤 캠프로 넘어갔을 때 다들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남평호 씨도 지금 이쪽으로 간 거를 사실 알면은 이낙연은 한덕수하고 손을 잡겠구나. 결국 맞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취재 중인 게 있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건데 요거 아주 메가톤급입니다. 단독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내란 대행이라고 컬럼도 썼는데 네. 한덕수 대행이 출사표를 던진 날 제가 제일전파사에서 단독 깝니다. 지금 취재가 70%까지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저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일전파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저희 방송에서 한덕수 파일을 까겠습니다. 지금 70% 취재가 됐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지저분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준석 얘기인데 이준석이가 지금 요새 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국힘 이러다가 또 민주당 막 지금 대선 후보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개혁신당 대표로 나오고 나도 뒤에 있다가 한덕수하고 나하고 1대1로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하고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국힘 애들하고 그렇게 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짜져 있어요. 짜져 있어요. 정말 길자리가 아니고. 명랑한 놈 같이 일하고 길자리가 아유 또 아니고. 이거는 JQ는 또 있어. 그럼요. 잔머리 18단. 그걸 또 생각해내는 것 자, 같더라고요. 나홀로님이 예. 한덕수 캐비넷인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네. 뭐가 이제 물려가지고 네.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러느냐. 한덕수와 윤석열의 닮은 꼴에 대해 가지고 그 코너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짝 네. 언질도 주는데 트럼프하고도 연계돼 있습니다. 네. 자, 그 한덕수하고. 이야기 다다음 코너에서 하고 그리고 요 이야기 지금 그 국민의힘 정권 연장하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틈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네요. 저는 이 벌어지는 그 틈의 가장 큰 원인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는 중도들로 하여금 중도파들로 하여금 그 유보 세력으로 하여금 이제 치가 떨리게 하고 기가 질리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전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그렇죠. 정신분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스탠스인데 윤석열이 나대면 나댈수록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그럼요. 없는 구조입니다. 저게 그래프가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때 이제 사실 1월 둘째 주 거의 맞붙어 있고 3주 요 때는 저희들이 그때 그 탄핵이 있고 윤석열이 이제 깜빵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상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란을 일으키고 뭐 했지만 이게 뭔가 어쩐가 막 혼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뭐
보면 볼수록 그 개차반인 거잖아요. 이제 그게 좀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양자 대결 파트가 이제 국힘 후보들 중에 저기서 지금 빼야 될 사람이 있긴 있는데 오세훈 여기 후보자 여기 리얼미터 조사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네네. 지난 4월 11일 금요일까지의 3일간 조사인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보도가 된 내용들이죠. 한동훈 저기 그 한덕수가 일단 단일 후보로는 이재명과 그나마 격차가 뭐 더블수가 가깝습니다만은 더블수가보다 더 늘어나죠. 그나마 좀 붙어볼 만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윤석열하고 국힘이 손절하지 않으면 갈라서지 않으면 저 구도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오로지 뭐 정책도 없었고 외교도 개판이고 경제 폭망이고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재판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만 했는데 이재명 죽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 중앙이 대표적인 보수 매체잖아요. 중앙일보마저 반 이재명만으로는 어림없다. 안 되죠. 예, 그리고 국힘은 성찰이 부족하다. 반 이재명이 아니라 정권 혁신이 화두가 돼야 된다라고 중앙일보가 연일 그 국힘을 그리고 국힘이 지적질을 살아남으려면 하는데 국힘이 살아남으려면 빨리 윤석열하고 단절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 지지도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저기 왜 안철수는 없는 거예요? 안철수 진짜 불쌍하게 됐네. 뭐 안 끼워주는 안 키워지는 거예요? 뭐 지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뭐 했다 해도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포기하니까 뭘 안철수가 빠지네요. 완전히. 그냥 예. 뭐 없어도 될 것 아니 같은. 답답한 게 네. 저는 국힘은 정말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보는 게 자, 요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제일 야당이 국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당이니까 참 답답한 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옹호해도 우리나라 제일 야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현실 이게 사실은 저는 끔찍합니다.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어떻게 쿠데타 내란 세력이 네. 제일 야당이 되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은 정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 들면 법무부 장관이 정당 위헌 심판의 그 청구인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바꿔서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에 누가 좋을까요? 우리 박주민 의원 아니면 정청래 저 법사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그래갖고 박은정도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도 있고. 박은정 네. 조국혁신당의 그 누구야 그분도 있고. 예. 이문정 검사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네. 박은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다음에 국힘을 위헌정당 심판으로 넣어서 없애야 될 정당이다. 어떻게 네. 그 제1야당이 쿠데타 동조 맞습니다. 내란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됩니까? 이거 끔찍합니다. 네, 스카이님이 국진당 인간들은 의회 주의 개무시하면서 왜들 국회 가서 출마선을 하나 어이가 없다. 윤석열을 출당 제명시키지도 못하면서라고 하면서 자 국진들이 108명이나 되는데 윤석열 끊어내는 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힘 의원들 이 사람들은 모조리 다 그 김상욱 정도 빼고 모조리 다 탄핵 그 반대 유보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표결에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뭡니까 그 한겨레하고 그 경향에서 그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준동하는 사람들이다, 계엄 옹호자들, 내란 옹호자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을 내쫓겠습니까? 국힘은 그대로 해산하는 게 맞죠. 여기는 정당 자체의 존재 가치가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왜 저렇게까지 기세등등하게 후보도 내고 저렇게 하느냐. 우리 그 유권자들 중에 그래프에서 나오는 대략의 한 25에서 30% 되는 유권자들은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귀족처럼 보이는
사회 내에서 귀족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할머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오면은 뭐라도 잘 하겠지. 그리고 서울대 법대 나왔으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30%나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8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 기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극우 세력. 그게 자칫하면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바로 굉장히 이어지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파시즘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윤석열이 그 사례를 보여줬고요. 폭력을 행사해도 지지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3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네. 파시즘이. 그러면 윤석열이가 저 더 우리가 이해 못할 망상,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현병 환자처럼 우리는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면 열광하는 게 저는 20%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약 10%에서 15% 정도 네. 이들은 이미 세뇌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이 성공한 거죠. 10% 15%의 그분들한테는 성공한 겁니다. 히틀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윤석열 되면은. 우상화 작업이 먹혀 들어간 국민이 10에서 15% 거기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게 극우 유튜버들 네. 신의 한수라든가 뭐 배승희 TV라든가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신남성년대 예. 이런 애들이 계속 가스라이팅 회로를 돌리면서 저들에게 희망 회로를 준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우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게인 마가 그 짝퉁 모자 썼잖아요. 마가가 그러니까, 뭡니까? 트럼프가 파시즘의 전초가 지금 엿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네. 게 마가가 그거 아닙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네, 이건데 그 윤석열이가 쫓겨나면서 네. 쇼를 했는데 빨간 모자 어디서 그거 저 보니까 못된 거는 금방 예, 배워요. 중국산은 3,000원 뭐 국내산은 뭐 12,000원에 팔던 모자도만요. 거기 저 윤 어게인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재현하겠다. 그래서 뭐 5년 뒤에는 윤석열이가 전광훈이가 그렇게 또 선동을 해요.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여보세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윤석열 사형이에요. 정광훈 씨 사형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전체 그래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압도적이고요.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준석이 좀 올라왔네요. 그래.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있긴 있습니다. 네,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프에서도 뭐 나타납니다마는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국민이 그대로 놔두질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온갖 술수들이 있겠죠. 이합 집산이 있다가 결국은 한덕수의 이낙연 세력까지 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가지고 반 이재명 전선을 연합 전선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과반 이상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엉망진창이 대한민국을 정비를 좀 해달라 이런 국민 여론이 지배적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의 뉴스 첫 번째입니다. 극단 치닫는 윤석열 김건희. 충격적입니다. 이들의 행보가 극단적 테러 주문 막아야 하겠다. 저는 그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계속 그동안 보여왔던 그 아주 악랄한 그 폭력적인 언행입니다. 좀 장난스럽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장갑차를 몰자, 권총으로 이제 누굴 쏴주고 나도 죽고 싶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나타난 김건희의
흔적들. 그다음에 한마디로 사이코예요, 사이코. 네, 사이코. 그 부부가 그 안팎으로 그냥 사이코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 우리 초반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속이라는 게 지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속이 아니고 저는 주술이라고 그랬죠. 주술. 무속과 주술은 다르다. 그리고 주술도 죽음의 바탕 위에 뭔가 자기의 안전을 구하는 그게 일본의 그 음향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거에 오염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은 우리 전통 무속은 늘 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뭐 누구 잘 되라 뭐 우리 아이 뭐 대학 잘 붙어 누구 건강해 달라 이런 건데 일본 주술은 누구를 꼭 저주를 하죠. 액막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바치고 저주를 퍼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되는 거를 딛고 자기 운을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 운을 삼고자 하는 게 바로 주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속과 주술은 다릅니다. 저는 주술로 세운 정권은 주술로 망한다라고 저희 전파사 방송 초기부터 아마 제가 윤건희 부부 비판할 때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주술로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네. 예.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또라이 넘버원입니다. 저 또라이를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아까 누가 댓글창에 이야기 주셨는데 채팅창에 이야기 주셨는데 1타 10피 정도 한다. 김건희 특검만 진행이 되면 그 안에 뭐 마약 문제가 됐건 외환 문제까지도 잡을 것이다. 김건희가 나눴던 폰 내용이라든가 메모와 사람들 만났던 것 그 안에 그러니까요. 모든 대한민국의 수뇌부가 벌였던 모든 범죄가 김건희에서부터 촉발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네. 한 건이 터져줘야 돼요. 터져야 쭈르륵 나오는 건데 한 건도 안 터지고 있으니까 저 특검으로 가야 모양인 돼요. 거예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껌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예.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만일에 한덕수가 나 뭐 탄핵시키려면 탄핵시키고 나는 못해 뭐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김건희가 지금 한덕수를 낙점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6월 4일 들어가면서부터 해가지고 바로 시작해야 될 게 김건희 특검이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소환돼서 그 포토라인에 선이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 답답한 너무 없어요. 거는 답답한 게 한두 가지예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공직선거법 이건 바로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한테 여론 그 조사 의뢰하고 돈 안 준 것, 그다음에 조작한 것, 또 결정적인 거 가로수길에 있는 그 예화랑 이거를 선거 사무실로 썼잖아요. 네. 그 증거가 참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파면은 당했지만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로 보전받았던 397억 네. 이거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공직선거법에서 국힘당 그 건물에서 쫓겨나 앉아서 천막당사에서 무슨 뭐 구걸을 하든 말든 국힘도 같이 한번 폐가망신을 한번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이거 자본시장 거래법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거 그 권오수라든가 얘네들 그 공소장 있잖아요. 표지 가리만 하면 돼요. 김건희 거로 뿐만 증거 아니라 다 확보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그 뭐 사인일 때 했던 거고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면서 삼부토건건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장난질 친 거 있잖아요. 국가 정책 시책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주가 조작했던 정황들이 벌써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템별로 보자면은 이제 건건별로 있어요. 그거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관저에 있으면서 3년 동안 헤쳐먹었던 주가 조작 건들 다 이제 풀려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들만 하더라도 저 인간은 20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엄중한 거기 그런데 때문에 나는 이 부부가 얼마나 좁쌀 많고 양심도 없는 그 부부냐 하면 요번에 그 관저 이전하면서 그 캣타워
그 예. 500만 원짜리 그 국가 예산으로 사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왜 끌고 와? 그다음에 그 편백 그 사우나 편백나무 사우나 그 우리가 흰옥기 욕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거 특수 사이즈랍니다. 예. 그래갖고 왜 윤석열이가 애가 크잖아요. 덩치가 보통 사람이 2배니까 웬만한 욕조는 아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퀸 사이즈로 맞췄는데 그게 2천만 원인데 그 편백나무 흰옥기 욕조만 2천만 원이고 거기 들어가는 배관 이런 건 또 다 별도. 야 이것들이 정말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한남동 나올 때 쟤네들이 시간을 벌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한남동에 있던 불법 구조물이나 우리가 치웠겠죠. 생산했던 뭐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 골프 다 연습장. 정리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저는- 빨리 가가지고 그것도 배상해달라고 해야 돼요. 쟤한테.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왜 저게 뭘까 그랬더니 뭐 스크린 골프장이다 뭐 막 이랬잖아요. 저는 거기 아마 뭐 굿당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별게 다 있었겠죠. 뭐 신 하나 모셔놓고 네. 일본 신이겠죠. 네. 일본 뭐 이상한 주술 뭐 신 하나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 뭐 박미선 매일 거기서 또이 저 성격에 불쌍 안 모셨겠어요. 주술 부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김건희는 그래 좋아요. 돌티모터스도 있고 큰 거 많지만 마약도 있지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논문 표절 아니에요. 논문 표절 숙대에서 표절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는 국민대에서도 다시 좀 하고 있는 거. 그거부터 엮어 넣어도 그러니까 아니 제일 그 쉬운 것부터 넣어야죠. 그거부터 쉬운 엮어 것부터 넣어도 넣고 되는 이제 걸 해야 왜 되는데. 그걸 안 엮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박미선 씨가 일본식 주술이죠. 저주 위주의 무소.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서 이제 하는 무소다 보니까 그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거 하고 후속 조치로 해야 될 것들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처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다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실행에 지금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죽음 위에서 뭔가 자기네들 삶을 새로 꾸린다. 내 터를 새로 꾸린다. 그 죽음의 발판 위에. 그래서 그 영현백을 그렇게 막 10,000개까지 그렇게 사들여 재놓고 전쟁 치르려고 하기도 하고 전쟁이 안 되니까 계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런 사람들을 그 악마라 그러거든요. 악마라 그러죠. 이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아 저거는 이제 악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죠. 그리고 뭐 네. 악귀가 씌었다. 그리고 귀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종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또 부부는 어쨌든 그 주술로 엮인 부부들이잖아요. 만남 자체가 그 뭐 무정도사가 엮어주고 그 위에 동해전기 상회를 했던 그 황정호의 아버지 황하용은 일본식 그 음양 그 일본 주술을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 권위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서 있는 게 황하영 씨 같고 그 밑에 계보에서 보면 이제 건진도 있고 김건희 있고 저 밑에 이제 윤석열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부인이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얼어붙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그 대통령 시절에 저 김건희한테 구박당하면은 밖에 나와서 술 처먹다가 새벽 4시쯤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갖고 주가 야, 조작이라는 정말. 저 따위 여자한테 아유 참 오죽 가면 네. 집무실에서도 그 술병이 발견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나홀로님이 루마니아 차우세스쿠처럼 비참한 최후가 되길 빕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아마 국민들이 지금 뭐 트라우마, 가슴의 상처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김건희를 소환하면서 물론 뭐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죄값은 거기에 맞게 10년이면 10년, 무기면 무기, 우리 김동연 사장이 좋아하는 사형이면 사형 네. 해야 되는데 일단 포토 라인에 김건희는 세우자. 어제 저 누구야 윤석열이 이자도 지규현이가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언론사 촬영 못하게 해서 만천하에 국민들의 네. 알 권리가 네. 짓밟혔는데 김건희를 소환할 때는 반드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가슴에 쌓여진 응어리가 맺혀서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포토라인에 됩니다. 섰을 때
계란 안에 시멘트를 발라 넣어가지고 세게 던져줘. 그렇게 해야지 국힘도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예. 맞아요. 국힘이 살 일은 국민들의 그 분노가 풀려야지 국힘이 먹이를 지지율이 좀 내놔야 올라야지. 돼요. 자기네들 예. 살라 그러면 그거 안 먹이를 하면 내놔야죠. 국힘은 영원히 국힘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를 제물로 내놓으면 예. 국힘 지지율 5% 올라.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예. 국힘 저 정책 담당자들 우리 전파사 방송 보고 김건희 설득해서 빨리 제물로 내놓으세요. 죽은 권력이에요. 더 이상 그리고, 밀어 갖지 마세요. 예. 윤석열 저 빨리 저 깜빵으로 빠지 집어 넣어야 됩니다. 저 사진은 언제입니까? 이사하고 주일날 난 다음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네, 지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저 등 보이는 그 앞에 걸어가는 게 이제 윤석열이고요. 이제 등 보이는 게 이제 김성훈이죠. 사복 차림으로 그러니까 지금 파면당해서 그 관제에서 쫓겨난 사람을 현직 그 경호차장이 저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저 꼴이 뭡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나라에 기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 김성훈이는 결국은 그 경호처 직원들의 연판장 예. 하면서 이게 이제 너무 쇄도하니까 서명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예. 오늘 보니까 김성훈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사의 표명하면 빨리 받아. 그 뭐 쫓겨나다시피 하는 거죠. 그 경호처 생기고 최초로 연판장이 최초랍니다. 거예요. 예. 최초로. 윤석열이가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박근혜는 그래도 그때 집 밖에 안 나왔거든요. 자기가 창피해서 그런지 근신을 하고 그랬는데 저 인간은 그런 박근혜는 것도 없어요. 예. 사람이고요. 예. 저거는 짐승이죠. 맞습니다. 저게 무슨 사람 대접받기는 이제 걸렀습니다. 저기. 윤석열이를 사람으로 보는 우리 민주 시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는. 예. 그리고 헌재 이기고 탄핵 들어갔대잖아요. 예, 헌재 탄핵 그 파면 선고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무려 80% 가까이 중도층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너는 아웃이다라고 네. 선언했는데 아직도 국힘이 윤석열 그 손아귀에서 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추정컨대 저들 부부가 갖고 있는 검찰 캐비넷의 위력이다. 예. 그러니 국힘이 얼마나 구린 것들의 맞아요. 집합소이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네, 됩니다. 저거는 한동훈이 빼고는 네. 아무도 욕을 못해요. 국힘 대선 주자들이 저거는 윤석열이를. 저기 살면서 그 몸에 뼈 붙이고 살라 그러면 깜빵 가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할 겁니다. 밖에서 살다가 분명히 저거 험한 꼴 당할 거 뻔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했던 행적들이 그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까발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크로비스타에서 임시로 살다가 양평 해야 돼요. 어디께 뭐 저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유 그냥 이사비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그냥 부부가 다 저 깜빵 가세요. 네. 갈 데가 있잖아요. 무슨 뭐 양평으로 왜 옮겨? 또 양평 국민들은 문제가 아크로비스타 있다고. 주민들도 반대했던 게 저거예요. 가만히 안 있고 저렇게 돌아다닐까 봐. 저 김건희 더 하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창피하다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방 빼는 날 아크로비스타 그 벽에 예. 무슨 뭐 환영 그 현수막 붙었잖아요. 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누가 붙였냐? 그래도 일부가 붙인 거잖아요. 맞아요. 전체 주민 동의를 안 받고. 예, 예. 그래서 난리 났답니다. 아유. 그리고 지금 이제 배민이라든가 배달 음식 시키게 되면 경호처가 그냥 검색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음식 배달이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거 왜 들어와 갖고 우리 배민도 못 시키게 하냐 아유, 뭐 네, 이렇다고 저거 합니다. 그러니까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 자꾸 예. 욕을 먹으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더 또라이가 돼가는 이상한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지금 도는 것 같아요. 저런 자꾸 식으로 하면 욕 아파트 먹을수록. 값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빨리 저 깜빵으로 가서 좀 세상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피프렌 뉴스 두 번째입니다. 내란 파쇼 한덕수 윤석열 역겨운 닮은 꼴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은 그때죠. 저 최하영 씨입니다. 와이프가 최하영 씨고 저때 작년 총선 때 사전 투표 날이었죠. 4월 5일 날 그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하고 있네요.
그 최하영 씨는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그림 그립니다. 그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에서 심사위원으로도 일을 했고 또 뭐 큰 또 상도 또 받기도 했었고요. 그 개인전은 2012년도에 열었다고 하는데 실력은 있습니다만 남편이 이제 공직에 방해가 될까봐 개인전을 2012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열었다. 근데 그 최하영 저 사람도 그 김건희 못지않은 무속 애호 뭐 심취해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공직자들 부인들 사이에서 웬만하면 이제 저기 가면 고수다 이거죠. 그렇죠. 물어보고 하려면 저 양반이 얼마나 고수냐면 네. 저 양반이 서양화가잖아요. 서양화가 그렇죠. 네.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자연만 그리죠. 예, 혼 네. 뺏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주술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혼 들어가고 혼 뺏기고 뭐 이래서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는 화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주술에 심취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인사를 할 때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이 어쨌든 총리를 2번씩이나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이제 오가면서 그러니까 한덕수 저 사람도 마누라 말이라면 이제 껍벅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한덕수 최하영 부부하고 뭐 닮은 데가 많다. 이것저것 이상하게 닮은 게 좀 있다. 그 중에 또 뭐가 또 있잖아요. 저 사람들 그 캐릭터가 좀 닮은 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교류를 둘이 했었대요. 김건희하고 저기 누구야? 저 최하영하고. 예, 저분하고. 왜 우리가 그 명태균과 네. 김건희의 첫 만남에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저희가 지난 10월, 11월 달에 여기서 그 방송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첫눈에 딱 무슨 뭐 안전뱅이 주술사의 장님 무사 뭐 이랬듯이 선수는 선수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세계 이제 이른바 영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최하영하고 둘이 딱 보는 순간 이거 선수들이네. 선수들끼리 알아보는 급수가 나눠진 거죠. 근데 최하영이 한 수 위야. 그러니까 한 수 위.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오. 언니라고 모신 거죠. 김건희는 바로 또 언니라고 들어가잖아요. 네. 오빠 언니. 네. 그래서 최하영이가 이제 그 정신 세계에서는 그래도 한 급수 위였던 그러니까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덕수도 그 마누라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 했더니 지금 최장수 총리가 되고 거기다가 예.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 아줌마가 3월 되면 자기 남편 길 트인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급발진을 걸기 시작해요. 네. 이른바 난가병. 난가병은 난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내가 혹시 그 여기저기 주변에서 띄우니까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연일 일면에서 한덕수 그러니까요. 띄울 들어가. 한덕수 엄청 부추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예, 참, 트럼프하고 뭐 전화를 나눴는데 이걸 또 슬쩍 중앙일보에 흘려. 트럼프가 당신 대선 나갈 거냐 그랬더니 딱 잘라서 안 나간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한덕수는 지금 뭐 붕 떴어. 복 맞아서 야 이거 이제 나 꽃가마 타고 또 국민의힘의 그 후보 등록도 안 해. 니들끼리 예선전 치르고 와. 그러니까요. 나 결선에서 맞붙어. 그러니까 최화영이 이제 계속 그 한덕수 옹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한덕수가 지금 나이가요. 그러니까요. 예, 70대 후반이에요. 네. 그런데 난가병에 걸려서 지금 뻑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뻑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유세뻑 맞았다고. 야, 한덕수가 오늘도 국힘에서는 지금 권성동이가 국힘 후보 등록 안 한다, 안 나선다 이랬잖아요. 예. 그렇죠. 국힘으로는 왜 나서? 그런데 그런데 고공꼴 될까봐 그래요. 예. 기자들이 총리실에 취재 들어가니까 우리는 대선 안 나선다는 얘기는 안 했다. 이건 뭡니까? 대선 나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참 애매한 게 민주당이 저걸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탄핵을 시키면 곧바로 튀어나가잖아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저거 탄핵시키지 말고 볼모를 잡아두고 있자. 그러면 저거가 5월 2일까지는 지가 공직을 사퇴해야 돼요. 한 달 전에. 그렇죠. 대선에 네, 나가려면. 네, 네.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즐기는 각오로 놔두자. 그래서 한덕수 애간장만 태우자.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아니 근데 일찍 안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찍 나서가지고 옛날에 고고원이나 반기문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꼴 당하기가 쉽잖아요. 앞에 예. 조순도 있었죠. 공직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뒷심이 없잖아요. 뒷심이 없죠. 네, 그리고 가정 문제 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바로 다 그런 그리고 사퇴해 버렸어요. 공직을 예. 오래 하다 보면 저기 국정원 캐비넷, 검찰 캐비넷에 사소한 것들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십 년들 공직 생활을 했는데 뭐 끄트리가 없겠습니까? 제가 네. 오늘 네. 칼럼으로도 썼지만 한덕수는 말 입만 열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고지고대로 들을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허언이다. 아예 그냥 단정을 했는데 네.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끝내 하지 않아요. 네. 아마 한덕수는 한 어지간하다. 90% 이상 네. 김건희가 점지를 해서 그 주술 자매라고 저는 붙이겠는데 최하영과 김건희 주술 자매의 가스라이팅 당한 한덕수 옹은 네. 지금 뻥 맞아서 난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 자, 스카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탄핵 심판 중에도 출마가 가능한가요? 네, 탄핵 심판 중에 출마가 가능한가? 이런 예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례들이 다 이렇게 뭔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 예. 탄핵을 시키려면은 의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린 다음에 72시간 내잖아요. 24시간 72시간 내 네. 그때 그만둔다라는 거죠. 네. 탄핵을 당하면 심판 중이면 대선에 나설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해서 본회의에 표결 들어갈 즈음에 한덕수는 대행직 총리직을 그만둔다. 네. 그리고 그 맞습니다. 후보를 그 답입니다. 나선다. 예. 네, 나홀로님이 한덕수도 장제원급 캐비넷으로 뭔가 있을 듯. 그 윤석열의 그 인사 특징이 뭐 초반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A급, B급을 안 쓰고 C급, D급 사람들을 쓴다. 그렇게 윤석열이 C급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흠결 있는 더 자들. 특히나 더 흠결인 자기가 C급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쓰면은 잔소리 하잖아요. 윤석열은 자기가 이야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말 고분고분 듣고 그 찌그러져 있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뽑다 보니까 주변에 다 이제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말 잘 듣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건희 부부와 한덕수 최하영 부부의 공통점은 또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많거나 지금 건설 그 자식들이 있으면 어쨌든 재산을 좀 불리려고 하잖아요. 왜 자식들 주거나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두 부부간에는 자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으냐? 한덕수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자기 공직 생활하면서 개인 크레디트 카드 사용액이 제로다. 돈 안 쓰는 걸로 유명하다. 한덕수 에라이. 최하영 부부도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아까 뭐 나홀로님이 장제원급의 캐비넷이냐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아마 재산 축적에 관한 재산 욕심에 관한 캐비넷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까지 취재를 했는데 제일전파사에서 단독으로 터뜨리겠습니다. 저 인간들이 뭐 인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중에도 저 자주 가는 단골집이 그 소공동 조선호텔 가서 몇십만 원짜리 밥을 엄청 먹었다며. 쳐드신다고 하는데 탄핵 심판 중에 국무총리가 할 짓입니까 그게 다 그거 자기 돈으로 안 먹죠. 다 이제 카드 쓰죠. 네, 버카 쓰겠죠. 버카 가지고 하는데 방금 선배 말씀대로 정말 자기 돈 안 쓰는 걸로 유명한 그런 일생을 그러니까 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윤석열이 또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처먹었습니까 그 특활비 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은 월급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옛날식 이야기로 하자면 백성들이 갖다 바친 걸 가지고 이제 막 쓰는 거죠. 네, 그렇죠. 흥청망청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 소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청계산장이라고
저도 소고기 생각나면 가는 그 청계산 네. 있는 그 생등식 집인데 네. 거기서 수천만 원어치를 처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소고기를 수천만 원어치 처먹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소 한 마리 잡아먹은 네, 거래요. 지병이 있어서 그 윤석열이 그 지병이 있잖아요. 네. 걸음 뒤뚱뒤뚱 걸고 통풍도 있고 아유, 당뇨도 빨리, 높고 빨리 뒤졌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처먹었으니 벤치 멀쩡하겠습니까? 벤치 영쌤님이 한덕수에 대해서 론스타 먹튀 리베이트 그런 관련돼 거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거 있고 네. 공직 그렇게 오래 하면서 돈 안 쓰고 이 꼬불 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들이 또 뒤가 또 이런저런 것들 그 잘못 먹다 자기는 모르고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먹은요 이 뇌물이나 네. 이 돈은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젠가 다 알죠. 드러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얘 탈탈탈탈 얘 거에 대해서 한덕수 너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걸 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파일이 뭐 완벽하게 수십 잡아놨어. 개는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근데 역대 정권에서 자꾸 저 한덕수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무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야당 여당을 오르나를 해가지고 임명하면 크게 반대 안 하거든요. 네, 예. 네. 근데 한편으로는 무능하니까 그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 한덕수하고 네, 네. 노무현 말 대통령하고 막판에 썼죠. 그랬죠, 예, 그랬죠. 예. 네, 하지만. 맞습니다. 처음부터 쓴 건 아니고. 예. 네, 처음부터는 아닙니다만 경제부총리도 하고 총리까지 이제 했고. 예. 야, 그래 이때 그 뭐 유시민 작가도 한덕수와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인연이 있고 박지원 지금 의원도 뭐 함께 이제 했던 인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한테 그렇게 그 조아리고 바보같이 구는 행동만 안 했었어도 네. 존중받는 그런 관료로 그러니까요. 갈 수 예. 있었는데 무슨 책이 잡혔는지 그렇게 됐다. 근데 그 최강욱 그 전 의원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저 사람 그 이번 그 윤 정권 들어서 가지고 총리 하려고 할 때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더랍니다. 예, 예. 전화 안 하던 자기한테, 사람이 20통을 부재 중에 20통. 한덕수가 유명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미팅하자 네. 한번 만나자라고 할 때 또 전화를 안 받아. 예. 그런데 지가 아쉬우면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는 인간이 바로 저 한덕수. 그러니까 욕심이 그냥 차고 넘쳐서 들어본 인간이네. 예, 우리 기자들은 한덕수 뭐 외모 사회에서 예, 그렇죠. 외모 갖고 뭐라 그러는 건 그렇지만 아우 심술이 그냥 나이 들수록 덕지덕지 그냥 이 보라고 이 턱이 붙어 갖고 에라이. 저건 성형 안 되나요? 누가 어느 우리 밑에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한덕수 몸 그래서 밑에 한때는 무난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이 윤석열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나쁜 놈 됐죠. 예. 저는 한덕수 총리 인준을 민주당이 해주는 날 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 그때가 이제 21대 민주당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거칠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을 한번 탈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한 날입니다. 제가 그날 너무 실망을 해갖고 그렇죠. 저는 예. 한덕수 저 인간의 저 음흉함, 그다음에 그 속에 감춰진 욕망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네. 저 노역에 쩌든 한덕수를 윤석열이가 총리로 지명했을 때에는 다 윤석열은 계산이 있었다. 저는 그때 감지를 해서 네. 한덕수 총리 인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인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배경이 총리 인준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한덕수가 오늘날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고도 아니라 아주 큰 사고를 대형 사고를 치고 있죠. 지금 예. 사고는 지금 매일매일 사고에 예. 사고를 치고 있는 중이지 정말 않습니까? 국민들 지금.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란 대행 총리인데 이제는 또 대통령까지 넘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배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 거죠. 너무 막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진이 이제 바뀌어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과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두 자의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 욕심과 그냥 본인들 아가리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대표적인 역사의 길이 남을 저질 관료들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네. 윤석열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그 뒤를 따르는 또 한덕수의 저 미묘한 표정. 아 정말 니들 둘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한다 이자들아. 네. 저질 관료들 아 역사의 욕하고 길이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저질 관료들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욕 많이 드십시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자 우리 방송하면서 홍준표 이야기 꽤나 이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진도 많이 우리가 뭐 사진도 하고 많이 그랬죠. 쓰고 했는데 요 양아들 사진부터 사진이 이제, 시작해서 최근 사진이죠. 지난 14일입니다. 여의도 그 선거 캠프 홍준표 선거 캠프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때 뭐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출마하면서 자 그 뭐 뻔한 이야기들인데 자 자기가 이제 탄핵당한 당은 자기 대선을 포기한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9월에 작년 9월에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당한 당은 자기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했더니만 이제 하는 말이 그거는 국민의힘에 탄핵 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분열하지 말고 합쳐서 탄핵 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인데 그걸 마치 탄핵 당하면 대선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거는 멍청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막 대놓고 자기 한 말도 얘기했다가 그냥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막 예.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말을 하고 뒤집는 그러는데 거는 뭐 이번에 예사고요. 이제 예. 명태균이 물어 뜯어버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명태균 뭐 나는 문자 주고받은 것도 없고 그 사람 내 뭐 모르고 그 아주 야비한 뭐 브로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 명태균의 이제 뭐 속을 부글부글 이제 끓게 만들어놨습니다. 명태균이 이제 오세훈은 이제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 죽었어 이제 너 기다려라고 지금 이제 벼르는 중인데. 홍준표는 이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확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은 이미 전화를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0일 만에 뒤집어질 거라고 자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강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제 생각에는 네. 홍준표가 설마 자기가 대통령 된다라는 물론 뭐 그 꿈은 갖고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일단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게 자기가 살 길이다. 왜? 그렇죠. 예. 오세훈은 알아서 깨갱깽 했는데 홍준표가 명태균에 대해서 엄청 밟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뉴스타파가 엊그제 깐 거 보니까 뭐 거기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작년 10월 11월에 저희가 홍준표하고 명태균 관련 우리가 몇 가지 팩트를 근거로 해서 사진 자료 내보내고 우리도 다 아주 홍준표에 대해서 그럼요. 낱낱이 밝혔잖아요. 홍준표 되는 아들의 걸로. 친구, 네. 그다음에 돈이 오간 것 이런 거 우린 다 깠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홍준표의 살 길은 대선 주자로 어쨌든 몇 달 버텨보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껴 나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홍준표도 정치 인생 이제 종쳤다. 왜 지금 윤건희 부부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홍준표가 되는 거 원치도 않고 후보로. 그래서 홍준표는 아마 5월 초면 이제 후보가 안 되면 그렇죠. 5월 중순에 그러면 이제 홍준표는 이제 운명이 다 하지 네, 않았겠느냐. 다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저거 어떻게 놓고 갔나요? 네, 놓고 왔습니다. 삭제했어요. 네, 놓고 왔고 그래도 저 양반은 항상 그거는 놓고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번 안 놓고 네. 갔구나. 예. 홍준표가 뭐 정치적인 이제 결단을 내릴 때 뭐 예. 경남지사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국힘당 복당 대구시장 예. 이럴 때마다 명태균한테 다 의뢰를 해요.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명태균이가 또 해줘. 그러면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래서 명태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 행보를 벌여왔어요. 네. 우리가 또 그 방송에서
예전에 명태균이가 시사경남 할 때 네. MBC 그 판권 얻어서 그 잡지 만들었잖아요. 아, 예, 예, 거기 예. 표지 모델로도 맞아요, 쓰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명태균 부인 이승은 씨가 네, 이승은 페이스북에 씨. 올렸던 사진들 이거 우리가 제일전파사 방송에서 그 호텔에서 행사 때 사진 홍준표 그 명패 이런 거에서 우리가 민낯을 다 밝혔잖아요. 자, 김어준의 그렇게 해서, 뉴스공장에서 네. 오늘 그거 네, 얘기하더라고. 홍준표가 만일에 이제 대선 후보 못 되면 이거 한덕수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대리사님이 한노망 그러니까 한덕수를 말하죠. 한노망 엄지 손가락. 진짜 그 권력과 부의 눈이 뒤집힌 놈이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요. 저 제일 전파사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얻어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나홀로님 네. 얘기 댓글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 떠날 때 소금 소금 뿌렸다고. 뿌렸습니다. 그랬을 맞아요. 것 같네요. 저 옛날에 그 홍준표 취재 몇 번 했거든요. 저 양반은 분노 조절 장애예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물어보면 욱해요. 욱하고 막 화내고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러고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좀 똥꾸녕 긁어주는 소리 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철없는 늙은이에요. 예. 철없는 늙은이가 인사이트님 댓글이 멧돼지와 오이지의 대환장 콜라보. 멧돼지와 오이지의 대환장 콜라보. 그러면 한덕수 내란대행이 오이진 건가요? 네. 인사이트님?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인사이트님 재밌습니다. 재밌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때가 이 사진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2014년도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 명태균 같은 사람 모른다라고 했습니다만 저 사진이 이제 탁 드러나고 나서 좀 난감했겠죠. 그랬죠. 2014년 3월 21일로 돼 있네요.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사회를 보고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가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뒷사진이 더 웃긴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게 예, 아까 2014년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16년 이제 MBC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이제 월간지가 그 영업용 월간지인데 이게 이제 지사별로 그렇죠. 영업권을 주는 그래서 창원 쪽에서는 경남 쪽에서 지사 이제 경남이 명태균이 이제 저걸 잡고 이제 표지물로 이제 홍준표를 이제 넣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는 월간지를 해서 표지물 하면 안에 이제 기사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정치인들은 표지물에 이렇게 나오면 책도 몇 권 사주고 그랬잖아요, 책도 옛날에. 좀 사주고 몇 권이 아니라 500권씩 많이 사잖아요. 사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사에 좀 후원도 좀 해주고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 예. 안부도 전하고 그럼요. 기사 좀 넣어줘 하고 자연스럽게 이 주거니 뭐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자기가 표지로 나왔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에이, 그리고 그거. 명태균 생일은 또 홍준표가 꼭 챙겼잖아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 부인이 당시에 보내왔던 선물 이런 것들 사진 자료 올리면서 이러고도 속된 말로 쌩까냐, 그죠? 그러니까요. 생일을 명태균 생일을 꼭 홍준표 시장이 챙겼답니다. 예. 꽃도 보내고 케이크도 보내고 케이크도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크더라고요. 일반적인 무슨 뭐 파리바게트 이런 게 아니고 케이크 전문 그 뭐 브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낸 고급 케이크 이런 것도 보냈더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홍준표를 따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그 명태균이 지금 홍준표를 위시해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받았던 그 지자체 단체장 맡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 부산의 박형준이라든가 강원도지사의 김진태,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박완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윤석열하고 비슷한 덫에 지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놓고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공짜로 한 건데라고 되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드러났던 게 그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신 내준 거죠. 대신 그리고 내주는 또 바람에 후보자 또 있다고 그래요. 네, 또 있고. 예, 김한정 씨 말고.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데들도 이제 서서히 드러날 텐데 홍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잖아요. 맞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예. 이래저래 이제 걸려 있는 게 그때 우리
제일 전파사 방송에 출연했던 그 김태열 밀양연구소 전 소장하고 강혜경 씨를 통해서 이제 메모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자료들은 이미 뭐 검찰이라든가 민주당의 차고 공익 제보 넘치죠. 형식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 끄집어내지 못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홍준표는 무서운 강아지가 소리를 낸다고 계속 이제 깽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그러고는 지금 그 홍준표 사퇴를 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자기식을 던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을 던지고 왔는데 여기서 만일에 아웃됐다. 그럼 자기 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홍준표가 여태껏 정치 생활을 하면서 직이 없이 지낸 때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게 네. 명태균 이 빼박 증거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죽느니 그래도 나서서 칼이라도 휘둘러 보다가 그러고 장렬히 전사하겠다. 네. 이 길을 택한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2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 2003년인가 그때 홍준표를 그때 국회 출입 기자를 하면서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때 홍준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기로 좀 예. 유명한데 아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말을 벗더니 막 발가락을 계속 만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때? 예, 그래서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홍준표가 정책위 의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넘버1이 당대표, 넘버2가 원내대표, 넘버3가 정책위원장. 정책위원장 넘버3를 하려고 한다. 그때 왜 굳이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느냐.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 웬만하면 빠져도 될 텐데 하니까 그때 했던 말이 직이 없으면 이 정치하면서 나 독고다인데 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태롭다. 어떻게 해서든 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직이 없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예. 직이 없으면 당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식일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든 직을 갖고 나는 다닌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당 대표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직 자체가. 가능성도 약한데 네. 또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력 질주 해보는 겁니다. 막판에.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나의 존재감을 이 당 안에서는 차기라도 나의 존재감을 우리 당원들이 인정해 달라. 나는 온몸을 불살라서 이번 대선에 또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박근혜 탄핵되고 났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다 무너진 거 자기가 재건했다라는 그걸 자기의 큰 재산처럼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또 그 컨셉으로 나 또 이제 구하러 나왔다. 그걸로 이제 승부수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은 세 번째 이제 대권 도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요번은 굉장히 가능성이 약한 가운데 뛰어든 거예요.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예, 알죠, 예. 자기도.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정치인 홍준표 씨가 제일 그 대선 대통령에 가까웠었던 건 사실 지난 대선 때. 예. 그런데 그 윤석열의 이상한 뒤에 당심의 변화 그렇죠. 이때 확 몰려온 게 신천지표 뭐 이런 예.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눌려서 그때 절망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재명 대 그 윤석열의 구도였으니 0.73이었지 만약에 홍준표와 이재명이 붙었다라고 하면 홍준표가 그래도 한 2, 3% 차이로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이렇게들 있어요. 봤죠. 예.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런데 불운의 홍준표는 신천지표에 그냥 눌려서 후보도 못 되고 깽깽깽했죠. 그리고 권토중래 대구시장까지 해서 요번에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명태균이가 또 저렇게 또 뒷다리를 잡고 늘어질 줄이야. 그렇습니다. 인사이트님이 홍할배 드디어 백수 되나요? 네, 백수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20대도 다 놓쳤잖아. 홍카콜라 이럴 때 네. 20대 젊은 청년들이 아니 굉장히 인성이 좋아했잖아요. 저러니까 인성이 저러고 평소에 아까도 얘기했죠. 양말 벗고 얘기했다. 나하고 취재할 때는 뭐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더니 바로 씨발 인터뷰 안 해봐. 맞아. 이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맞아. 확 나가버리더라고. 맞아. 네.
정말 근데 불쾌했어요. 예. 당권이 힘든 게 이제 끝이라는 게 예. 뭐 홍준표는 뭐 영원한 독고다이잖아. 그러니까 개파도 없고 따르는 의원도 없어. 누가 저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없어. 정치. 아유, 저게 그 우쪽에서 그 정치생활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거 윤석열이 하나 못 물리친다는 거는 예. 덕이 사람들이 못 없었던 거지. 믿는다는 거예요. 예, 쟤를. 덕이 없고 예, 예. 개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치는 독고다이로는 안 되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요 표가 그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준표가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27번을 했는데 2000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총선 때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또 도지사 그 전에 도지사 때까지 해서 총 27번. 그 27번의 여론조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홍준표 쪽 캠프나 홍준표한테서 나간 돈은 없고요. 저 박땡땡이라고 돼 있는 거는 박재기입니다. 박재기는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 시절에 그 도시개발 사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홍준표 자금 문제 때문에 깜빵도 한번 다녀오고 했는데 홍준표 자금 문제 이제 이런 걸 리스크 있는 자금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대납을 해서 대납이죠. 대납을 했고 또 이제 최씨 그러니까 최용휘라고 하는 홍준표 큰아들의 친구 그 최용희가 또 최용희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총 금액이 대납한 금액이 1억이 좀 넘죠. 1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돈의 성격을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윤석열이 3억 얼마입니까? 그 돈을 이제 3억 7,500. 네, 그거는 자기는 떼먹잖아요. 예. 안 냈잖아요. 그거는 예. 요거는 이제 대신 내준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처럼 대신 내준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홍준표는 공천권이 없었고 저 윤석열이는 3억 7,500만 원어치 공짜로 여론조사 받은 다음에 그 공천 준 거 아닙니까? 뭐, 김영서 네, 해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걸리는데 저 건으로 이제 오세훈도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이제 걸리는 거였고 오세훈은 이제 손 털고 나갔습니다만 오세훈이 그 기부업할 때는 명태균이 이제 밖으로 가석방돼서 나온 상태였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오세훈에 관련된 수사에 참고인 조사로 나갔어요. 그새. 그렇죠. 예. 네,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인을 줬는데 오세훈이 바로 이제 손 들어버렸고 이제 홍준표는 자기 이제 직을 던지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 홍준표가 만일에 저 명태균한테 이제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쭉.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홍준표를 위시해서 지금 한동훈은 홍준표가 지금 홍준표를 꺾는 게 제일 재밌는 구도가 돼 있는 거죠. 한동훈이요? 한동훈에서는 예. 그렇죠. 한동훈은 자기는 이제 명태균한테 걸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뿐 아니라 이 당을 다 교체해야 된다, 다 정신무장 새로 다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쏘아댈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홍준표 공격할 소재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나경원이 한동훈이가 그거 반 죽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나경원이 막 울려 그러고. 설동관님이요. 예. 싸가지 없는 놈 한 명 더 있습니다. 배현진 이랬는데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배현진이 네. 어제 한동훈이 기자회견 그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배현진이가 한때는 네.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했잖아요. 홍준표 키즈 아니에요? 예, 예. 왠지 이제 그 배현진이가 한동훈이 어제 네. 그 출마하는데 그 나왔더라고요. 지지 선언 하려고 나왔더라고요. 대선 지나고 나면 한동훈이 세력을 형성하겠다라고 참 초기 아마 쓴 것 같아요. 배현진은 기웃기웃 잘하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한동훈이한테 기웃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이쪽이든 저들 저쪽이든. 집단은요. 예.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부모도 팔아먹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의 그 사적 욕망은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보세요. 자식도 없는데 네. 그 물욕, 그 욕심이 덕지 붙은 거. 저들 집단은 그런 것 같아요. 배현진이 한동훈한테 가서 기웃거린 건 상당한 사인입니다. 예. 그 배현진은 유명하더라고요. 배현진이 기웃거리는 곳에는 이제
그 권력이 일단 간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배현진이 가는 곳을 주시하면 따라가도 절반은 한다. 근데 이 이번엔 정도. 아닌 것 같은데 한동훈한테 간 게. 암만 생각해도 지켜봐야 묘수가 되겠습니다. 없던데요. 네. 배현진 의원님 묘수가 없어요. 왜 저 뭐 이준석이랑 한번 붙지 또 치고받고 이준석한테 치고받고 하니까 이준석은 저 옆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준석은 지금 존재감도 없는데 지가 무슨 뭐 누구랑 마지막에 한덕수하고 한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따라 뭐 혼자 뭐 짓거리 잡고 다 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준석이가 존재가 이제 떨어졌어요.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네. 네, 쟤는 젠더 갈라치기 아니면 네, 그렇죠. 쟤는 할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갈라치기가 있다. 그러면 쟤는 잠잠하다가 어떤 그 젠더 이슈만 나오면 그때 고개 쳐들고 나오는 애가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세에서는 이준석이 뭘 하나 끄집고 나올 뭐가 없어요 지금. 자칫 이슈가 끄집었다가는 없어요. 뭐 쟤도 또 네. 명태균이 맞으니까 그렇죠. 예. 그나마 내란 때 반대했다 뭐 근데 그것도 그렇게 뭐 명확하지도 그게 않잖아요. 아니라 예. 당 대표 됐을 때 갑자기 이준석 띄운 게 그 명태균의 또 조작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래갖고 사인 주니까 우리가 지난번 뭐 작년 가을 방송에서 네.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얘기죠. 어디 유튜브 나와갖고 먹방하다가 저 명태균이 보낸 문자 메시지 딱 보고 아 이거다 그러고서 내일 뭐 깜짝 놀랄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일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번에 그 국힘의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재밌게 볼 이제 관전 포인트가 그 계엄 터지면서 그 순식간에 없어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당계 해프닝이 있었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들로 네, 맞아요. 보이는 아주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게 이제 완전히 자칫했죠. 겨냥이 네. 한동훈 와이프하고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하고의 어떤 대결 구도 싸움 진은정과 같다. 예. 김건희의 네. 이제 조선 그랬죠. 결국 네. 열전이다. 뭐 그래서 이랬죠. 그랬다가 이제 계엄 때문에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거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한동훈 공격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나경원이가 그거 김건희한테 사주 받고 네. 한동훈이 공격 소재로 나경원이가 그 카드를 쓸 것이다. 네. 그래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그랬겠죠. 저희는 그냥 팝콘 각이다. 얼른 틀지 즐기면 된다. 네. 이쪽은 아주 대단한 그 경론이 벌어질 텐데 이게 죽기냐 살기냐 예. 그러면서 물어뜯을 기세들일 텐데 아마 그 안에서 거의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힘이 거의 다 빠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나경원이한테 그래 나와달라고 한 거는 결국 한동훈이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예, 예. 맞습니다. 잡던지 아니면 뭐 둘 다 이제 한동훈이 그냥 잡고 뭐 너 당권 지루당하던지. 줄게 이렇게 된 예. 거죠. 네. 근데 아직도 김건희가 국힘을 쥐락펴락하고 흔든다라고 하는데 참 국힘도 그 정통 보수 자기네 보수당이라고 자부하던 것들이 보수 괴멸시키는 역사에 당신들이 서 있는 겁니다. 김성욱 의원처럼 그러니까요. 이제 제대로 네. 이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10명이라도 네. 그들은 아마 그래도 보수 재건하는데 주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지금 시간 10시 1분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오늘 또 금방 아유, 갔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벌써 엔딩 멘트 하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배현진 이야기로 지금 인사이트님하고 대리사님하고 뭐 특급 해바라기 배 싸가지 너무 없어요. 그렇구나.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야, 주셨네요. 오늘도 자, 오늘 네. 또 저희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꾹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저희 찐 구독자이십니다. 저희가 10만 돌파 실버 버튼 놓고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꼭 같이 네. 함께 하셔서 저희들하고 토크 콘서트 함께 참여하셨으면 자, 오늘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고맙습니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님이 마지막에 들어오신 거 봐. 인사이트님이 한시 집안에선 건희 집안을 쌍꺼스로 치고 한답니다.
이슈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